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늦었죠. 네, 수업을 하는데 쌤 영상 촬영이 조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24차 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 사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림이 어떻게 조선에서 권력을 차지하는지 그 과정을 쌤이랑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사림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치 변화 내용 요 두 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사림 세력의 등장입니다. 등장인데 여기에 훈구 세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선생님이 훈구 세력 그리고 세조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22차 시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22차 시에 설명을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세조가 어떻게 즉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조가 즉위를 하는 과정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계유 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유 정난을 통해서 누가 아웃이 됐죠? 그렇죠. 단종이 아웃이 되고 이렇게 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준 공신을 중심으로 훈구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권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토지 그리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에 반해 사림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온건개혁파의 계통을 계승하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죠? 그렇죠. 여기 도표 보시면 정몽주 있습니다.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요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의 일종으로 온건개혁파의 계통을 계승하면서 이들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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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이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으면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왕도 정치를 강조한다. 왕도 정치 우리 정도전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성종 때 김종직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훈구랑 사림이랑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얘네들은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성종 때 김종직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어디에 참여를 하느냐? 바로 3사에 주로 참여를 한다. 3사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사림이 화를 입는다라고 해요. 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설명을 들으면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그러니까 선생님 다르게 쓸게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누가 사림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아까 쌤 얘기했습니다. 배경으로는 사림이 3사에 등용이 되니까 주로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훈구가 일방적으로 사림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화가 전개가 총 4개로 전개가 됩니다. 4개에 보면은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왕때인지를 정리를 해보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묘사화는 중종 그 다음 왕이었던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연산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연산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면 쌤이 연산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무오사와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입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김종직은 사림이라 그랬죠. 사림인데 이 조의제문은 말 그대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인데 이 의제가 누구냐? 의제가 중국의 초나라 때 있었던 황제입니다. 근데 의제가 어떤 게 있냐면 삼촌에게 왕위를 뺏겼다라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삼촌에게 왕위 뺏긴 것을 의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추모하는 글을 남긴 거예요. 삼촌한테 왕위를 뺏겼다. 누구랑 비슷할까요? 그렇죠. 세조가 했던 계유 정난과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즉 의제를 추모한다라는 거는 의제는 누구랑 비슷해지는 거냐? 의제는 단종을 비유할 수 있고요. 이 삼촌을 세조에 빗대서 삼촌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원래는 사림한테 그 글을 쓰고 말았는데 그걸 훈구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연산군 왕한테 이제 일러바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산군의 할아버지가 바로 세조이기 때문이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비판한 살인 너네들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심지어 김종직은 이때 죽었어요. 죽은 상태였는데도 김종직을 비롯한 김종직의 제자들, 살인들이 굉장히 크게 화를 입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패비윤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패비윤씨는 누구냐? 패비윤씨가 누구냐? 바로 패비윤 씨는 연산군의 어머니가 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는 성종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윤 씨가 폐비가 되고 사약까지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는 가운데서 동조했던 신하들, 그래서 이건 훈구도 살인도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크게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신하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 다음에 중종이 이제 등장을 한 중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중종으로 들어서는데 이제 중종이 이제 반정으로 들어서니까 또 다른 훈구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반정에 도움을 줬던 공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사림 중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이 중종 때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였습니다. 현량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추천제로 능력 있는 신하를 뽑자라는 거고요. 소격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단군을 모시는 관청이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요. 위훈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는 가짜 공신을 탈락시키자. 말 그대로 중종 반정에 참여를 했지만 참여한 게 미미한 친구들, 가짜로 공신 책봉을 받은 애들을 탈락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훈구파들의 큰 반발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이제 조광조의 개혁으로 인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난 거고요.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명종 때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화였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화를 통해서 이제 계속 피해를 봤던 사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뿌리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뿌리를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원이 무엇이냐, 바로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지방에는 양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지방 향촌의 여론을 형성하면서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 향천의 여론을 통해서 상부상조의 전통이나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보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번역하고 이거를 이황과 이이가 이제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민의 교화와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살림 세력이 향촌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요 현판이 바로 소수서원의 현판인데요. 요거는 안동에 있는 소수서원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인정을 해주고 지방에서 학자들을 길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살인들, 이제 훈구들은 이제 고인물은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훈구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살인들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대립을 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조에 있었던 전랑이라는 그 관직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조 전랑이 어떤 거가 있냐면, 급수는 낮아요. 거의 유품 정도 되는 급수는 낮은데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각각 동인과 그리고 서인으로 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 때 보면서 살펴보시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광해군 때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가 되면서 이제 북인이 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북인이 집권하는데, 그러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주도 세력이 바로 이 서인 세력이 되면서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고, 북인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서인과 남인이 쭉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효종과 현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5단원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들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굉장히 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사림이 등장을 하지요. 일단은 사림이 등장을 하는데, 사림보다 먼저 있었던 게 바로 훈구 세력이었고, 얘네들끼리 대립을 해서 나왔던 사건이 바로 사림이 화를 입는다. 그래서 사화가 있었고, 사화는 네 가지가 있었죠. 무오, 그 다음에 갑자, 그 다음에 기묘, 그 다음에 을사, 요런 네 가지의 사화가 있었고, 그 사화를 바탕으로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무엇으로 살아남았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그다음에 향약을 통해서 그 영향력과 향약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림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되더라? 자기들끼리 학파를 형성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습을 보이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조 전랑 때문에 벌어지더라. 근데 붕당이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나중에 동인이 어떻게 나눠져요? 북인과 남인으로, 네,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해군까지 있다가 인조 반정 일어나고 나서 누가 쭉 이어나가게 되더라? 서인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까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짧게 설명을 한다고 넘어갔는데 짧아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고요. 뭐 댓글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